한국의 독창적인 관광산업 육성과 홍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이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경제에서 겪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환율이 1482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정책 당국에서 강력한 원화를 약세하는 그런 방어 정책으로 해서 1447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년 1월 들어와서 다시 1478원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환율이 높은 환율 지속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 연간 1년간 경상수지 흑자는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수출이 증가하고 해외 배당 수입이 늘어나서 약 68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돼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무역 거래에서는 달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국내 주식시장이 연초부터 4,800포인트를 상회했습니다.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올라서 4,800포인트를 상회해서 사상 최고 지수를 매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대민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해서 달러가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환율이 고착화되는 현상이 아니냐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 자유화하고 국민소득 증가로 우리가 해외 관광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관광한다는 얘기는 해외 관광에 대한 달러 수요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행 수지를 연도별 통계로 보게 되면 2023년에는 마이너스 123억 3,900만 불이었고요. 2024년은 마이너스 125만 불, 125억 불, 2025년 11월까지 누계는 마이너스 115억 불이었습니다. 이것을 여행 수입과 여행 지출로 구분해서 보게 되면 여행 수입은 2023년도에 152억 9,400만 불이었고요. 2024년은 167억 불, 2025년은 11월까지 누계가 179억 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는 여행 지급은 2023년도에 276억 3,400만 불, 2024년은 292억 불, 2025년 11월까지 누계는 294억 불입니다. 그래서 여행 수지에서 매년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에 관한 크게 탐구할 그런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는 유럽 UAE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랍에미리트에 구성하는 인구가 UAE는 한 1,100만 정도 되는 그런 나라인데 순수한 UAE 사람들은 110만 명,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해외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인데요. UAE는 우리나라의 인구로 보게 되면 한 5분의 1이고 면적은 5분의 4 정도 됩니다. 근데 1인당 GDP는 명목 GDP로 4만 9천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고요. 우리나라는 3만 6천, 7천 요 정도 되는데요. 세계 상위권 부자 나라입니다. UAE는 7개 나라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큰 데가 아부다비고 두 번째가 두바이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 나라가 이제 구성이 이제 세 번째 나라가 이제 사르자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UAE는 아부다비하고 두바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두바이는 관광 산업을 육성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킨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벤치마크할 만한 점이 상당히 있다. 우리가 여행 수지가 적자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간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오게 할 만한 그런
벤치마킹할 점이 상당히 있는 나라가 UAE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UAE는 과거에 아무것도 없던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석유 산업으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가지고 계속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과 도시화로 지금의 두바이가 됐는데, 관광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는 아랍어를 쓰는 나라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중동에서 관광으로 제일 유명한 나라다 보니까 영어 사용이 오히려 아랍어보다 더 많이 쓰일 정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바이는 부동산이나 관광, 그 다음에 금융, 그래서 무역, 첨단 기술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전환이 이제 되는, 그래서 성공한 다변화 전략이 성공한 경제 발전 사례인데요. 자, 두바이는 세계 1등 가장 높은 건물이죠. 이렇게 현대적인 건축물과 다양한 관광 명소들로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방문하도록 하였다. 유럽의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페인, 뭐 그리스 이런 나라는 옛날 조상에서 물려받은 관광지지만 여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구체적인 것이 보게 되면 버즈 알 아랍입니다. 그건 아라비아만 바다 위에 인공섬에 있는 돛담배 모양으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1성급 호텔인데요. 처음에는 돛담배 건물 모양으로 독창성으로 주목을 끌었고요. 거기에서 건물을 알리기 위해서 세계적인 골프 선수인 타이거 우즈가 옥상에서 골프공을 날려서 바다로 그냥 골프공을 친 겁니다. 그래서 유명세를 얻어서 관광객들을 모았습니다. 자, 부르주 칼리파는 건물 높이가 828m고요. 163층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기네스북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건물 높이뿐만 아니고 야간에 분수소와 같이 아름다운 분수소와 같이 사람들이 보기위해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유럽을 가거나 그 다음에 이집트라든지 이런 갈 때 거기서 하루나 이틀을 또 이렇게 묵을 수가 있습니다. 두바이에서요. 그러면 두바이에서 입국할 때 입국에 여권을 입국 허가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칩을 하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우리가 그 칩을 집어넣어서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사람들이 하여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팜 주메이라는 바다 위에 만든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입니다. 단순히 인공섬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야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자수 모양 섬 주변에 고급 주택과 아파트, 오피스, 호텔, 상가, 모노레일 만들어서 그 부동산을 분양을 해서 돈을 벌었죠. 그 다음에 전망대를 만들었습니다. 팜 주메라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어서 섬도 홍보하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프레임이라고, 프레임이란 것은 액자처럼 생겼다는 뜻인데요. 액자처럼 만들어진 전망대인데 높이가 150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액자로 유명하답니다. 전망대에서는 두바이가 옛날부터 했던 전통적인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게끔 여기에 구분되는 지역에 위치를 해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두바이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두바이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재미를 주면서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라가려면 당연히 입장료를 내야 되겠죠. 자, 두바이 또 UAE를 구성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큰 데가 아부다비입니다. 아부다비의 에미레이트 팰리스 호텔은 처음에는 아부다비 궁전으로 사용하려고 건축을 짓다가 두바이에서 세계 7성급 호텔을 지었다고 하니까 8성급 호텔로 용도를 변경해서 겉에 있는 건물의 표면을 24K 금으로 도배를 해서
아름다운 그런 대궁전 같은 모양의 최고급 호텔로 유명합니다. 호텔 카페에서 금커피를 마셔볼 수 있는 관광지도 명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층 카페에서 이제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 금커피 상당히 비쌉니다. 자, 아부다비 왕궁도 1층은 이제 관광객들한테 개방을 해서 관광객들이 왕궁하고 또 팰리스 호텔을 가까이 서로 근접해 있는데 그 구경 패키지로 구경하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UAE는 자, 아랍에미리트는 인위적인 아름다운 건물을 건축해서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가 뭐냐? 자, 자연자원인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이 별 필요가 없죠. 근데 그 사막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텐트에서 1박을 하룻밤을 자면서 사막에서 자동차 사파리를 타고 사막에서 오르막 내리막 그런 거 있죠. 우리 텔레비전 보게 되면 그런 자동차 사파리를 타고 또 낙타와 사막 캠프를 즐기도록 해서 그런 불모지인 사막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두바이 같은 데를 또는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을 지을 때 기업들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정부에 승인할 때는 효율성만 따질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저 건물이 참 아름답구나, 독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사람들이 또 그런 건물을 보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담실에 있는 123층의 롯데 월드타워입니다. 자, 그런 예를 든 것처럼 건물을 지어도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지어야 된다. 또는 자연자원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가장 특징이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자연자원의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계절을 이용을 해서 계절 변화를 활용해야 되겠다. 자, 보면은 이 벚꽃이 많이 피는데요. 외국에서는 이 벚꽃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벚꽃 하나의 관광지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 근교에 우리나라는 산이 많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그래서 이렇게 봄부터 가을까지 산을 이용한 관광객도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남산에 둘레길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남산에 둘레길을 하고 또 북쪽에는 인왕산과 북한산, 도봉산, 남쪽에는 관악산과 청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없는 국가의 애국인이 한국에 오면은 등산이 매력대로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히말라야 산이 있지만 인도에서 히말라야는 너무 멀고 히말라야는 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산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가 매력적이어서 산을 보기 위해서 인도 사람들이 한국에 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행지 입구에다가 등산하니 등산복 같은 간단한 등산 장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하게 되면 산행 관광도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겨울에는 자, 동남아 같은 경우는 눈이 없죠. 그래서 눈 구경을 관광 상품화할 수 있다. 이미 스키장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걸 더욱 우리가 홍보하고 이렇게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눈을 볼 수 없는 동남아 국가 사람들에는 스키장 강습, 눈썰매 이런 것도 눈 구경이 상당히 관광 자원이 될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유행하고 있는 K컬처를 활용해서 한국만이 갖고 있는 음식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경복궁에 가면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을 하고 있네요. 수문장 교대식이라든지 자 춘천에 가면 남이섬인데 외국인이 여기 영화 촬영지죠.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잘 오는데 그런 촬영지도 적극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서 상당히 이렇게 고환율의 경제가 부담을 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여행 수지를 우리가 개선해야 되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을 해외로 나가게 막을 수는 없으므로 외국인이 한국 여행을 올 수 있게끔 외국인의 한국 여행 수요를 증가시키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해에다가 강력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독창적인 관광 사례의 육성과 홍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